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미래 테스터와 미래 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요즘 생성 AI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엄청나죠. 아이폰 이후의 최대의 혁명이다. 그리고 인터넷만큼이나 중요한 발명이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빌 게이츠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데 챗GPT는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 그 말은 즉 써보니까 놀랐다는 것이고 유용함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인터넷 이후의 최고의 혁명, 아이폰 이후의 최고의 혁명이라는 이런 생성 AI가 우리의 미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상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저는 먼저 이거부터 떠올랐습니다. 야, 앞으로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겠구나. 일단 학교에서도 이 과제 너가 한 거 맞아? AI 돌린 거 아니야? 회사에서도 이 보고서 네가 진짜 한 거 맞아? 의심은 가는데 대놓고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찝찝한 상황도 많이 늘어날 거고, 앞으로는 야, 이 음악 너가 작곡한 거 맞아? AI 돌린 거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났는데요. 작문 과제를 내줬는데 문장이 지나치게 평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표절 검사기를 돌려봤더니 60% 이상 표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고, 실제로 검색을 해봤더니 챗GPT한테 이 두 단락 중에서 한 단락이 챗GPT 답변 내용과 똑같아가지고 0점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챗GPT를 이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힘들 텐데 의심만으로 불이익을 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앞으로 쓰면서 이거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을 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수님과 학생들, 선생님과 학생들의 속고 속이는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의심은 하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 사진. 딥페이크가 지나치게 자연스러워졌죠. 자, 많이 보셨겠지만 프란체스코 교황이 저렇게 패딩을 입고 다니는 모습인데 알고 보니까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라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영상. 알고 보니까 미드저니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너무나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미드저니에 명령어를 넣어봤어요. 트럼프의 사진 링크, 비욘세의 사진 링크를 넣고 둘이 손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더라도 생성이 되더라고요. 한 장의 사진을 업스케일 해봤더니 이 정도는 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그냥 대충 해본 건데 이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몇 번 수많은 명령어를 돌려보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딥페이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람과 AI를 자꾸 비교하는 거죠. 자, 실제로 국민일보의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상사가 챗GPT와 날 비교해요. AI 열풍 속에서 직장인들이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업의 상사분이 챗GPT한테 꽂히셨나 봐요. 그래서 업무 관련 질문을 던진 다음에 결과물들을 직원들한테 뿌리면서 야, 이것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신다는 겁니다. AI가 몇 분 만에 내놓은 답변이 며칠 동안 공들여서 너희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면서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눈치 없는 상사, 조금 배려 없는 상사들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I보다 못할 거 네가 왜 직접 했냐? 또 학교에서는 극단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아니, AI보다 모르면서 왜 교수하세요? 제 등록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아니, AI보다 못 그릴 거 너 그림 왜 공부했냐? 왜 전공했냐? 이런 비교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배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비교를 넘어서서 대결을 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 시작하겠죠. 실제로 미드저니로 만든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미술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티스트 부문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잖아요. 그럴 만큼 우수한 작품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또 작사가 분들도 꽤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사랑과 인스타그램을 소재로 노래 가사를 만들어준 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난 피드를 스크롤하고 있어. 이곳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 나는 완벽하지 않은 기분이라 어쩌고 저쩌고. 너는 내 인스타그램 사랑이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 이 정도면은 실제 작사가보다 나은 측면이 꽤 있어 보인다는 거죠. 노래 작곡에 있어서도 제가 이 사례가 너무 놀라워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너무 작곡을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차트에서 AI가 생성한 그런 곡들이 1위를 차지한다든지 그런 일들도 앞으로 펼쳐질지도 모르겠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과 AI의 대결들은 앞으로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로는 업무 효율이 증가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생성 AI 덕분에 너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이디어 떠올 때, 근거 찾을 때, 반대 의견 찾을 때, 구체적인 정보 찾을 때, 검색하던 시간, 고민하던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도 이런 생성 AI가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실제로 나와봤을 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다면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쉽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지라든지 영상 편집에 있어서도 이거 공부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제 생성 AI한테 말로 명령해서 쉽게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업무 효율이 늘어났을 때 우리의 주당 노동 시간은 과연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저게 미국, 독일, 프랑스의 노동 시간 변화인데요. 프랑스를 예로 들자면은 1870년에 주당 66시간을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35시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AI 덕분에 과연 업무 효율이 늘어나서 우리의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이제 뭐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엮어서 논의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업무 효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일자리는 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0명이 필요했던 일을 8명과 AI가 해낼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 대체를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GPT-4라는 것이 워낙에 다양한 시험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야, 이제는 꽤나 믿고 사람의 일을 대체할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미래 채널에서도 설문조사를 가졌었죠. 이런 생성 AI가 발전하면 여러분들 일자리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자신의 직업이 거의 대부분 AI에게 대체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일 많기는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은 해외 유명 대학들에서 챗GPT에게 영향받는 직업을 분석을 해봤는데 제일 노출이 큰 곳은 텔레마케터. 그 다음 직업으로는 뭘 꼽았냐면은 이 교육 분야, 교사 분야였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 지식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잘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이 기사죠. 수의사가 아닌 챗GPT가 반려견을 살렸다. 자, 반려견이 아파가지고 수의사한테 데려다 줬는데 오진을 내려가지고 낫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혈액검사 내용을 챗GPT한테 넣고서 어떤 질병 가능성이 있냐라고 했더니 질병 가능성 내놔줬고 이거를 다른 수의사한테 갖다 줬더니 가능성 있다라고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수의사보다 챗GPT가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대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게 되겠죠. 저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게 생성 AI 전문 강사들이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요즘 요청이 오거든요. 실습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럼 저는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실습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거절은 드리는데 이런 것들 많이 프롬프트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수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구하셔서 지금 강의 잡는 것은 꽤나 쉬운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르바이트로 이런 것도 가능하죠. 부업으로 내가 열심히 프롬프트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료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는 부업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대표적으로는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뜨고 있잖아요. 명령어를 잘 넣는 기술을 익힌 사람인데 사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성 AI에게 명령해가지고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들은 분명히 새로운 장르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성 AI를 활용한 마케터가 생겨나거나 생성 AI 최적화 전문가가 생겨나거나 아니면 생성 AI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자, 요즘에 제가 이 인스타 계정을 잘 보고 있어요. 이게 펫 타이어를 이용한 빌딩이라고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수도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이거는 머스타드형 버스. 자, 이런 식으로 생성 AI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어날 일상의 변화. 악용 사례가 증가되는 것은 막기는 힘들겠죠. 막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뭔가를 하니까. 자, 사이버 보안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성 AI에게 포르노를 학습시켜가지고 갖가지 그런 성인용 사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미드저니에서는 유명인 얼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가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앞으로 일반인들이라고 안전할까요? 우리 같은 반의 친구를 모욕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악용 사례들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조치는 빠르게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답을 인용하는 사례들도 여전히 있겠죠. 인터넷 시대에도 있었지만 챗GPT 시대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구글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자마자 저렇게 오답을 내놓기도 한다는 거. 왜냐면은 이 생성 AI라는 것 자체, LLM 모델 자체가 완벽하게 그 결과물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는 방식이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우려가 된 사건을 보여드리자면은 대구 경북 지자체에서 챗GPT를 도입해가지고 행정 효율을 높인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아예 챗 경북이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그 서비스한테 현재 경상북도 도지사는 누구야? 안동시장은 누구야? 군위군수는 누구야? 경주시장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경상북도지사 빼고는 다 틀린 사람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을 요구하는 일에 그냥 생각 없이 이런 LLM 모델을 썼다가 낭패를 보는 사건도 꽤나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보를 얻는 소스가 바뀌게 되겠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생기면 어디에 물어보시나요? 사람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시나요? 아니면은 검색 엔진을 이용하시나요? 유튜브를 이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얘네들보다 웬만하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제가 물어본 것 좀 보여드릴게요. 술 마실 때 그냥 켜놓기 좋은 영상미 좋은 영화들 추천해줘. 딱 보여줬고,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목록 인기 순으로 나열해. 여기서 안 본 내용들이, 안 본 애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큐어, 술들 있잖아요. 그것만 이용해가지고 칵테일 만드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가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검색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혹시 사람과의 대화는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줄어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가 아니라 AI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요즘에 취미 생활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챗GPT를 켜놓은 다음에 앞으로의 대답은 전부 100자 이내로 짧게 하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내용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데, 야, 이게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지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사람과의 대화가 조금은 감소될 수도 있겠다. 자, 지적인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감성 대화를 목적으로 만든 이루다라든지 SK텔레콤의 A닷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사람과의 대화가 그리울까? 왜냐면 사람과의 대화가 재밌을 수도 있지만 감정 소모도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한 생성 AI 덕분에 앞으로 바뀔 우리 미래 일상의 모습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되시는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